주식 투자에서 공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입시생이 수능 점수 내는 거를 운에 의존하진 않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이 있나요? 난 이번 수능 때 1등급을 노리는데 그래서 정답도 1번만 몰아서 찍으려고, 이런 기대를 하는 학생은 없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오지선다도 아니에요. 선택지가 2,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공부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거나 하나 찍고 고수익을 기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진지하게 투자를 하면 결국은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 공부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주식을 하면 결국은 돈을 잃어요. 여기까지가 무거운 내용이고,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능은 시간을 이용할 수 없어요. 한정된 기간에만 도전할 수 있어요. 주식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이어나가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1년 안에 고득점을 내는 거는 확실히 어렵죠. 그렇지만 10년을 목표로 고득점을 노리는 것은 생각보다 쉬워요.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올바르고 단순한 원칙을 지키면 열심히 공부한 것에 뒤처지지 않는 괜찮은 수준의 장기 평균 수익률을 노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미래 완료형 자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부를 하면 주식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육아가 힘들어서, 타고난 게 게을러서, 공부 머리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주식 공부에 시간을 쓰기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노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산을 불리기는 불려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대신 해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투자 대상을 찾으려면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개별 성적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와 인류의 역사가 지니는 장기적으로 검증된 확실한 속성을 이용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쓸 수 없다는 전제예요. 시간 대비 효과 측면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4가지 기억하세요. 목표 수익률을 냉정히 세팅하고 장기적인 확률로 확실히 돈을 버는 단순한 원칙에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자, 목표 수익률을 냉정히 세팅한다. 수동적이지만은 절대적인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을 조금 양보해야 돼요.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대신에 예금 이자보다는 확실히 나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연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최소 7% 이상, 장기적으로는 10% 초반대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확률로 확실히 돈을 버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판단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역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긴 역사를 볼수록 확률적인 정확도가 올라가요. 당장 내일 추울지 더울지를 맞추는 건 쉽지가 않지만 여름이 왔을 때 오늘보다 따뜻하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원칙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복잡한 원칙을 만드는 사람들은 성과를 내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수익률에 큰 욕심을 내지 않으면 오히려 단순한 원칙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원칙은 복잡할수록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키기 쉬운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 수동적인 투자건 능동적인 투자건 장기 투자는 예외 없이 좋은 성과를 돌려줘요. 우리가 2년에서 3년 정도의 경기를 맞추는 거는 어려워요. 그런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금보다 기술이 발전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거다.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거예요. 외계인이 침공하거나 운석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인류의 번영에 베팅하면 확실히 자산이 늘어나요. 4가지 오늘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 적립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번영에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지금보다 미래에 더 발전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막 헬조선 하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한국이 망할 것 같으세요? 온갖 불평 불만을 다 얘기해도 국민소득 3만 불 넘었어요.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는 대기업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대기업에 투자해서 우리가 대기업의 주인이 돼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 의심이 있다. 그럼 또 생각해보자고요. 미국이 망할까요? 미국의 인구, 지정학적인 위치, 기술 발전, 자본력, 모든 영역에서 유리한 나라이기 때문에 동시에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진국에 투자하는 게 너무 저성장일 것 같아서 아쉽다. 그러면 성장 국가에 투자하면 되죠. 베트남 요즘 잘 나가고 있고, 그런 아세안 국가들이 앞으로 계속 잘 될 것 같고, 아프리카도 있죠. 미리부터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선진국이든 이머징 국가든 그 나라의 지수 자체를 표방하고 있는 인덱스가 있어요. 그럼 그 인덱스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2번째, 시총 1위 회사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요. 대신에 훨씬 강력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나라의 지수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이 왜 기억이 될까요? 잘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잘하는 회사, 1등인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증권사의 임원분이 본인이 뵙게 된 어떤 1조가 넘는 자산가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주식 투자로 1조가 넘는 자산을 만든 거예요. 70년대부터 국내 주식에 투자한 어떤 나이든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여태까지 투자를 하는데 단일 전략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총 1위 회사에 투자를 했대요. 70년대부터 여태까지 그 당대의 시가총액 1위 기업에 투자를 계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1위의 순서가 바뀌었다? 새로 1위가 된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단일 전략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70년대부터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더니 자산이 1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버크셔 해서웨이를 매수하는 법이에요. 버크셔 해서웨이, 세계 부호 중에서 탑5,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전문 투자자인 분이 워런 버핏이에요. 버핏보다 투자를 더 잘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버핏에 투자하는 거예요. 실제로 투자 전문 번역가로 유명한 이건 선생님이 강연을 해주시던 영상을 본 게 있는데 그분이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를 한대요. 오랫동안 투자를 했고 자산을 많이 쌓았는데 더 이상 막 공격적으로 불릴 필요성을 못 느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금융위기를 천수답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수익을 확실히 내는 종목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투자 수익이 확실하게 나는 시기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금융위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명한 자산운용사의 대표인 레이 달리오의 영상을 공유를 드릴게요. 아래 링크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신용사회의 시스템적인 속성,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라는 본성을 만나면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 지금 당장 저평가된지 여부를 찾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모두가 함께 저평가되는 패닉셀 기간을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 많지 않아도 저평가 주식을 마음껏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머리를 굴려서 공부를 하지 않고도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이런 전략들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공부를 포기해라. 알잖아요. 어설프게 공부하면 손실만 나요. 주식시장 만만치가 않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보는 순간 이상한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괜히 공부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업에 집중하고 내 생업에 종사하면서 역사를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부를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내 욕심을 컨트롤하기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본업을 통한 수입으로 지속적으로 적립하라. 단기적인 변동성이 이런 수동적 투자로 수익을 낼 때 제일 큰 적이에요. 우리가 이 변동성의 극복은 시간 분산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단일 전략을 쓰기 때문에 종목의 분산이 아니라 시간의 분산을 통해서 안전성을 높이는 거죠. 제 경험상 직접 투자, 그러니까 내가 직접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를 할 때도 오히려 종목을 분산하는 것보다 그 해당 특정 종목의 시점을 분산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었어요. 세 번째,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뒤에 인류가 지금보다 잘 산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확률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무시할 수만 있으면 10년 정도 이 동일한 원칙을 고수했을 때 거의 반드시 돈을 벌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을 지키는 게 항상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상황의 한계, 공부를 할 수 없는 한계를 객관적으로 인지를 하고 그 한계에 맞춰서 더 건전한, 더 올바른 방법에 수동적으로 투자를 하면 우리가 애매한 욕심 때문에 위험한 방법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막 투자를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